안녕하세요. 재미로 보는 사주명리학 전문가 과정. 이번 시간은 녹격강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갑일간에, 일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갑일간에 인이 있으면 녹이 됩니다. 그러면 천간이니까 10개가 있겠지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있는데 갑일 때는 인, 을일 때는 묘, 병, 무일 때는 사, 정, 기일 때는 오, 경일 때는 신, 신일 때는 유, 임일 때는 개, 해, 개일 때는 자. 자기 일간에서 이런 글자가 올 때 녹이라고 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지에 녹이 있는 자를 일록격이라고 합니다. 일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갑인생이다 이러면은 인이 있을 때 이 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일지에 녹이 있는 자는 갑인생, 을묘생, 병사생, 무사생, 정오생 뭐 등등 있겠지요. 병사라는 게 있나? 없는 것 같은데. 병자죠, 병자. 무자고. 하여튼 일지에 녹이 있는 자를 일록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지에 녹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겠죠. 병이나 무는 사가 올 수 없으니까 녹이 없겠지요. 다음 월지에 녹이 있는 자를 걸록격이라고 합니다. 걸록격. 시지에 녹이 있는 자는 시록, 귀식록, 시록, 귀시록. 또한 귀록이라고도 합니다. 귀록. 녹과 합을 한 자를 합록이라 하고, 지와 지 사이에, 지지와 지지 사이에 녹의 자리가 끼어 있는 자는 협록이라고 합니다. 협록. 녹이 교차되어 있는 자를 교록이라고 합니다. 교록. 모든 녹은 사주에 관살이 있는 것을 끓인다. 형충파를 또한 끓인다. 그리고 대운, 세운에서도 관, 살, 형, 충 등을 끓이고 오직 신왕을 좋아하며 식상과 재운에 발복한다. 녹격강론인데 녹격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귀록격이 있습니다. 공록격이 있고 교록격, 전지교록, 협록, 합록 이렇게 해서 6가지가 있습니다. 녹격이. 귀록격, 공록격, 교록격, 전지교록격, 협록격, 합록격. 오늘은 귀록격과 기록격과 공록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록격 6가지 녹격 중에서 기록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기존에 공부하셨던 내용하고 상반되는 내용들도 들어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사례를 갖다가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어떤 게 옳은 것인지 보시는 분들이 판단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 책들을 찾아보면은 잘못 기술된 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지식으로 이 책을 쓴 사람들이 꽤나 많은데 그 사람 중에서 정통에 의해서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쓴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그냥 써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거는 좀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있지요.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그렇다는 식으로 쓴 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그렇다고 정확하게 옳다고 보기는 더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맞는가 하면은, 이 의료를 갖다가 우리가 나이가 들면 병이 들지 않습니까? 의료를 가장 고급 의료를 적절히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의사입니다. 왜냐하면은 의료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특히 가정의학과 의사 같은 경우가 더 잘 알 수 있죠. 왜냐? 처음에 병원에 오면은 어느 과로 투서해 줘야 될지 가장 잘 아는, 두루두루 많이 아는 과가 결국은 가정의학과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정통적인 공부를 하셔야 이 책이 제대로 된 책이구나, 이 책은 좀 오류가 있는 책인데, 이런 걸 알 수 있으려면은 제가 올린 동영상 100개를 다 보시면은 그 정도 판단을 하실 능력이 생깁니다. 제가 동영상을 제목별로 쭉 올려놓았는데 상당히 많은 분량인데, 조만간에 올린 것을 위주로 해서 동영상을 또 한번 제작해 볼까 합니다. 어떤 영상을 어떻게 올렸고, 이 정도 영상은 어느 정도 실력되는 사람이 보시면 좋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동영상을 따로 모아놓지는 않았는데, 초급자, 왕초보자 이런 사람들이 먼저 봐야 될 동영상을 모아놓으면은 좀 수월하겠죠. 순서대로 이렇게 쭉 동영상을 올리긴 했는데, 그건 아마 왕초보들이 볼 수 있는 영상이 처음부터 올려가 있지는 않거든요. 처음부터 보셔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게끔 쉽게 간결하게 말씀드리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쭉 보시는 게, 또 이 역학 공부를 몇 년 하신 분들은 더더욱 처음부터 쭉 보시면은 자기가 공부하신 것들이 정리가 쭉 되실 겁니다. 이렇게 쭉 해놓으면은 역학을 가르치시는 분들한테 욕을 많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밥줄을 끌어놓냐 할 수도 있는데, 뭐 전문가라 그러면은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한테 자기 밥값을 할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문가 과정은 이 밥줄하고도 관련이 좀 있기는 있는데, 뭐 좀 하신 분들도 이게 들으시면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근데 뭐 1, 2년 공부해가지고 이 정도 알아듣는 분은 극히 드뭅니다. 또 몇 개월 공부해가지고 이거 잘 못 알아듣습니다. 뭐 제가 올린 거는 몇 년을 공부해야 될 걸 짧은 시간에 다 볼 수 있게 올려놓았는데, 뭐 인연이 되시는 분들은 보시겠지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기록격. 일간록이 시에 있는 자로서 사주 원국이나 대운, 세운의 관사를 보지 말아야 하며, 또 비급, 형충, 작합, 이 합하는 걸 얘기합니다. 편인과 연월일의 천간이 같은 것을 끓이며 제 식상을 좋아한다. 기록격의 특성입니다. 사주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오, 년, 계사, 월, 갑자, 일, 병인, 시, 근록의 병오, 계사, 갑자, 병인, 대운은 갑오, 을미, 병신, 정유, 무술, 기해로 순행합니다. 이 병오면은 짝수년에 태어나신 분이네요. 짝수년에 태어나신 분은, 남자분은 대운이 순행하고 여자분은 역행하지요. 홀수분에 태어나신 남자분은 역행하고 여자분은 대운이 순행합니다.
그러면은 대운책을 뭐 찾아보지는 않더라도 대운이 흘러가는 거는 아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대운책을 찾아보셔야 이 대운이 몇 대운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계산하는 방법도 앞전에 한번 올렸었는데, 뭐 요즘 같은 세상에 굳이 계산하고 사실 필요 있습니까? 뭐 간단하게 뭐 책 보면 나오고 인터넷 두드리면 다 나오는데, 하는 방법만 알아 놓으시고 한번 공부해 놓으시면 다음에 잊어버리더라도 다음에 보시면 금방 또 알 수 있거든요. 갑일에, 갑자생이죠. 갑일에 인시에 생하였으므로 귀록객이다. 갑은 인이 귀록이라 그랬지요. 녹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녹이라 했는데 이 인이 시에 있기 때문에 귀록이 되는 겁니다. 앞에 설명했죠, 방금. 식상운, 재성운이나 식상운은 발하여 북방운의 공명을 떨쳤으며 대성하여 일국의 재상이 되었다. 충, 관이 없어 되기격이다. 자, 이 사주를 자세히 한번 봅시다. 병호, 계사, 갑자, 병인이죠. 갑자 일주에 갑일간인데, 갑일간에 여기서 보시면은 수기운이 없지요. 수기운이 관인데 수기운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뭐 목화, 토금수, 오행 중에서 뭐 하나의 오행이 빠지게 되면은 뭐 좀 안 좋은 사주로 보기도 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관살이 들어오게 되면은 오히려 안 좋은 사주가 됩니다. 관성이 없고 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귀록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임계수라든지 해자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사주는, 임계수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갑이니까 그 경금이죠. 경신금이나 신유금이 들어오면은 그렇습니다. 잠시 착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병자를 보는 바람에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기운이 없기 때문에 이 사주는 대귀격이 된 겁니다. 금기운이 있으면은 대귀격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뭐 어디서 하나 듣고 뭐 누구는 그렇다던데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사례별로 쭉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 종합적으로 사고를 넓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학문 자체가 그런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것만 가지고 사주를 보는 사람이 잘 본다는 거 저는 별로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거를 머리로 외울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 컴퓨터로 하면 어떠냐? 그건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다음 두 번째 사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금명입니다. 무자, 년, 갑인, 월, 을해, 일, 기묘, 시. 금명의 무자, 갑인, 을해, 기묘. 대운은 을묘, 병진, 정사, 무오, 기미, 경신 순행합니다. 을간이 시에 묘록이 있으므로 귀록격이다. 그 을은 묘가 록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시에 묘가 있으므로 귀록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전에. 따라서 신왕하고 식신 상관 상관운으로 행하니 일국의 대권을 장악했다. 이 사람도 일국의 대권을 장악했나 보네요. 귀록격은 뭐 이래 크게 된 분들이 많으신가 봅니다. 다음 사주 보겠습니다. 금명입니다. 갑오, 년, 갑술, 월, 정미, 일, 병오, 시. 금명에 갑오, 갑술,
정미, 병오. 대운은 을해,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경진 대운입니다. 순행합니다. 정이, 정화가 시에 오록을 띄어 오화, 녹을 띄어 정화에 있어서 녹은 오화죠. 그래서 정이 시에 오록을 띄어 귀록격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녹에 대해서 다 설명했지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에서 갑은 인이 녹이 되고 을은 묘가 녹이 되고 병무는 사가 녹이 되고 정기는 오가 녹이 되고 경금은 신이 녹이 되고 신금은 유가 녹이 되고 임수는 해가 녹이 되고 개수는 자가 녹이 됩니다. 뭐 다 외우시긴 힘들어도 자기 일간 하나 정도는 외워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가 녹이 있는 없는 정도는 알아야죠. 자, 세 번째 사주 방금 한 것 같은데 정이 시에 오록을 띄어 기록객이라 그랬지요. 초년운이 관살운이므로 초년운이 관살운이므로 관살 정화의 관살이면 임계수가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지지에 해자축이 들어왔네요. 해자가 들어왔으니까 관살 맞지요. 이 기록객에서 관살이 들어오면 해로우니까 초년운에 흉했습니다. 그리고 신왕 이 사주가 강하지요. 신왕이므로 큰 화는 없었고 동방운에 발복했다. 동방운이면은 임묘진을 얘기하겠지요. 모군이라 하기도 하고 뭐 동방운이라 하기도 하고 똑같은 말을 표현하는 말이 많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기록격을 마치고 이번에는 공록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친구 치과사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 병원에 일을 좀 보러 갔다가 이는 와중에 이제 미국에 계시는 후원자분께서 또 메일을 보내셨다고요. 메일을 보낼 때마다 오늘 보니까 메일에 영어를 잔뜩 써가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받을 때마다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래가 친구가 적독 적석을 해주더라고요. 바로 읽고 바로 해석을 해주시길래 해주길래 들었습니다. 내용을 뭐 대충 무슨 내용인가 들었는데 듣고 또 잊어먹었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여러 가지를 써놓으셨던데 그 중에 하나는 천천히 읽으니까 더 좋다고 하시길래 이 부분은 좀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게 아나운서들 같이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게 듣는 분들이 편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한국어는 이 지방마다 말씨가 조금씩 틀리죠. 팔도마다 말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면은 처음에 말귀를 잘 못 알아듣습니다. 다른 지방 사람들. 군대 가니까 처음에 뭐 경상도, 전라도, 뭐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제주도, 심지어는 함경도 말을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함경도 말. 제가 우리 나이에 함경도 말을 쓰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함경도 말을 쓸 수가 있는지. 그것도 뭐 한 세월이 좀 흐르니까 뭐 적응이 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본인들은 자기 말을 쓰면 다 알아듣는다 생각하는데 반밖에 못 알아듣고 나머지는 눈치로 때려잡는 거지요. 저 사람이 화났구나. 피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이죠. 군대 가서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강의를 듣는데 반밖에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서울 말씨로 강의를 하는데 말귀를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또 경상도 사람이 못 알아들어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이 어찌나 촌스러운지
경상도에서 경상도 말로 쭉 대부분이 경상도인 사람들끼리 뭐 강의를 듣고 뭐 얘기를 하다가 팔도 사람이 다 모이니까 경상도 말이 좀 특별히 센 느낌도 들더라고요. 다 같이 이제 이야기하고 놀고 떠들었는데, 저희 내무반에 저하고 경상도 사람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마산 사람이었는데, 뭐, 내무반에 10명 있었는데, 10명 중에 둘이가 제일 시끄럽다고 서울 쪽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지방 사람들이 볼 때는 경상도가 좀 시끄러운가 봅니다.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저가 더 시끄럽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다녀오고 나서, 아, 이 팔도 말이 다 틀리구나를 알게 되었고, 또 군대 표준말이 있습니다. 표준 억양이 있고, 그거를 주로 쓰다가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제 다시 경상도 억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상도 억양이 한동안, 한 20년 동안 그래 듣기 싫더니, 나이가 좀 드니까 경상도 억양이 친근감이 있고, 어릴 때 듣던 말투와 그 말씨, 그 표현들이 좀 정감이 가더라고요. 또 그 표현들이, 표현이 가슴에 딱 와닿고, 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래 위로 한 5년, 10년 정도는 이제 같은 시대를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쓰는 말이 비슷하더라고요. 같은 지역의 사람은. 근데, 다른 지역이나 시대가 약간 달라지면은, 쓰는 말씨나 의미가 좀 상당히 많이 틀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저 말을 듣고 한국말을 배우시는 분은 이 사투리를 배우시기 때문에 뭐 책에서 읽는 거는 사투리가 아닌데 제 말 하는 거는 사투리도 간혹 들어가고 특히 억양 같은 경우는 경상도 억양이 좀 들어갑니다. 뭐 억양을 가지고 사투리를 따지지는 않지만은 경상도 억양이 들어가면은, 노보탈리 아시죠? 뭐, 영도에 사시는, 한 번씩 TV에 출연하시는 변호사인가 하시는 분이 있는데, 노보탈리, 할리라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이름, 그 성도 바꿔가지고 영도하시 시조로 바꾸셨더만은요. 처음에 사신 게 20대 때 진해 와서 사셔가지고, 하숙집 따님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같이 사시나 보더라고요.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진해 경상도 말을 갖다가 배워서 어찌 보면 참 구수한데 사투리가 좀 심하지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사투리가 좀 이 부산 쪽하고 부산하고 이 마산이나 그 울산 쪽하고 이 말씨가 좀 많이 틀립니다. 마산 쪽이 좀 억세고 울산 저 위쪽으로 가면은 처음 들으면은 이 학교 가니까 그쪽 지방 사람들이 왔는데 이 낙동강 건너서 김해 쪽만 가도 못 알아듣는 사투리들이 생기더라고요. 대학 가가지고 학교 갔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 다시 물으니까 화를 내더라고요. 듣기는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지 하다 보니까 외할머니가 김해 사람이었는데 쓰던 말을 갖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경상도도 좁은데 말씨가 틀리구나. 그러다가 울산에서 들어왔던 한 몇 년 후배 되는데 뭐 말투가 어떻는가 하면은 햇니더 햇니껴 뭐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슨 말인가 했더만은 그게 했습니다라는 뜻이고 햇니껴 이거는 했습니까 인가 보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이제 유학 간 친구가 방학 때 내려와가지고 우리 때 뭐 주리 주소 이러면은 존댓말이거든요. 경상도에서는, 부산에서는. 근데 서울에서는 반말이라고 싫어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왜 싫어하는데 우리 뭐 주리 주소 하든가 아니면 주리 주의소 이라는데 주리가 무슨 말인 줄 아시죠? 거스름돈. 어릴 때 주리 주소 그랬거든요. 이 사투리 쓰면 잘 모를 겁니다. 이 부산은 일본 단어들이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주리가 일본 말일 겁니다, 아마. 뭐, 일본 말씨가, 일본 단어가, 한 3, 40년 전에 부산에서 쓰는 말의 상당 부분을 썼을 겁니다. 특히 이제 공사판 가면은 일본 말이 엄청 많습니다. 대부분 일본 말입니다.
요즘도 일본말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도. 이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공록격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록격. 이 공록에서 공자는 팔짱낄 공자입니다. 팔짱낄 공자. 공록이란 일지와 시지 사이에 녹자리가 있는 것을 말하니 다음과 같이 5일이 있다. 공록이란 일지와 시지 사이에 녹자리, 녹이가 있는 것을 말하니 다음과 같이 5일이 있다. 정사일의 정미시, 정사일 정미시가 공록이고 기미일 기사시, 무진일 무오시, 개축일 개해시, 개해일 개축시. 요거는 쉽네요. 개일 개축시, 개축일 개해시. 요 5가지가 공록입니다. 이런 것들은 외우기는 너무 양이 많고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알아두시는 게, 알아두시고 넘어가시고 다음에 돈 주고 정말로 배우실 때 한번 들어놓으면 수월하게 알아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해드리는 거지, 이거 듣고 외울 정도가 되면 이제 이쪽으로 상당히 밥 먹고 살겠다고 작정하신 분이나 아니면 기억력이 대단히 좋으신 분은 가능하시겠죠. 저같이 기억력이 나쁜 사람은 못 외웁니다. 사주에 녹이 나타나 있음을 끓이고 일시의 공록자리를 충함을 가장 끓이며 또 사주 중 월간을 극하거나 칠사를 만남을 끓인다. 대운, 연운도 동일하다. 이 연운을 세운이라고도 표현하고 유운이라고도 표현하고 연운이라고도 표현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하나로 통일하면 되는데 사람이 자기 쓰고 싶은 말을, 한자말을 다 쓰니까 똑같은 걸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서 여러 가지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알고 뼈대를 갖추고 나서 살을 붙이는 게 수월하지, 화려하게 살부터 붙이면은 뼈대가 뭔지도 모르게 됩니다. 나중에는. 아마 그래가지고 이 공부를 포기하신 분도 엄청 많으실 겁니다. 저는 뼈대를 갖출 수 있게 해드렸기 때문에 어디 가도 이렇게 해주는 데 없습니다. 이렇게 배우려면은 돈 주고 한 3년 배우셔야 이 정도 뼈대 갖출 수 있습니다. 근데 저 동영상 한 달 좀 더 올렸죠. 한 달 보름쯤 올렸나? 한 달 열흘쯤 됐나? 한 달 보름쯤 됐나? 하여튼 50일이 채 안 되는데 2달이 채 안 되는 사이에 3년 배우실 거를 갖다 다 올렸습니다. 원래 이 사주명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배우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배워가지고 그러면 한 달에 보통 한 4번, 많아봐야 8번인데 4번 정도 배우고 돈을 받지요. 그러니까 사실 한 선생한테서 배울 게 별로 없습니다. 별로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왜냐? 서성을 잡아먹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거 쉽게 가르쳐 주고 알고 나면은 서성을 깔아뭉개거든요. 저는 여러분들과 만날 이유가 없으니까 깔아뭉개질 이유도 별로 없고, 깔아뭉개도 관계없습니다.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제보고 모른다고 해봐야, 모르는 걸 모른다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좋아요, 나빠요 있는데, 나빠요 누르시는 분이 계시는데, 들어와가지고 그냥, 자기인데 마음에 안 들면 나가시면 되지. 뭐하려고 듣고 힘들게 그 나빠요까지 누르고 가십니까? 참 재미있으신 부분인데, 그래 할 일이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나빠요. 그거 누른 걸 갖다 내가 없앨 수도 없는 거고, 나쁘면은 듣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나가시면 됩니다.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지. 그리고 혼자 공부하시거나 돈이 없는데 배우고 싶거나 한 분은 이걸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시거든요. 이 공부가 혼자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혼자 10년 동안 몇 번을 시도하다가 다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 주고 배웠기 때문에
배울 수 있었고 또 배우고 나서 오랜 세월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알게 된 겁니다. 그 어렵게 공부하고 힘들게 알고 돈 들여가지고 알게 된 거, 많은 시간 들인 걸 여러분께 진짜 쉽게 간단하게 돈 안 받고 해드리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 고마운데 나빠요 하고 나가는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죠. 자,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쓸데없는 말씀을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네요. 정록을 위에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공록격. 공록이란 일지와 시지 사이에 녹자리가 있는 것을 말하니 다음과 같이 5일이 있다. 정사일에 정미시, 기미일에 기사시, 무진일에 무오시, 개축일에 개해시, 개해일에 개축시. 사주의 록이 나타나 있음을 끓이고 일시의 공록자리를 충함을 가장 끓이며 또 사주상 월간을 극하거나 칠사를 만남을 끓인다. 대운, 연운도 동일하다. 그리고 재와 인성이 있으면 식상을 끓이고 재와 인수가 없으면 식상을 기뻐하지 않는다. 기록이 공망됨을 끓이고 인수를 기뻐한다. 이 참 재밌는 말인데 재와 인성이 있으면 식상을 끓인다 그랬죠. 재와 인수가 없으면 인수나 인성이나 비슷한 말이죠. 인성은 인수와 편인을 합친 거고 인수는 그냥 편인을 뺀 거죠. 재와 인수가 없으면 식상을 기뻐하지 않는다. 뭐 끓이는 거나 기뻐하지 않는 거나 그거죠. 기록이 공망됨을 끓이고 인수를 기뻐한다. 정록을 띠고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정록이 있거나 형충이 있으면 파격이 된다. 파격인데 저는 파격이라고 읽겠습니다. 들으시는 분이 알아서 파격으로 들으시고 저는 파격이라고 읽겠습니다. 파격이 된다. 끼고 있다는 것은 자와 인은 축을, 축과 묘는 인을, 인과 진은 묘를 끼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 사주 예를 보겠습니다. 건명입니다. 계묘, 년, 계해, 월, 무진, 일, 무오, 시. 건명에 계묘, 계해, 무진, 무오.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는 거는 적으시는 게 이 설명 들으실 때 좋습니다. 대우는 임술, 신유, 경신, 기미, 무오, 정사로 역행합니다. 무진일과 무오시 사이에 무오지요. 무진일과 무오시 사이에 사록위를 얻어 공협격인데 지혜, 해묘국을 이루어 일간을 극하니 복록이 완전치 못하여 대기격이 되지 않는다. 초년 술대우는 공위의 일지를 충함으로 장애가 심하였으나 유방운에 그러니까요 10대운이죠. 10대운 쪽에 유방운에 목국을 극하니 금이니까 목국을 극했죠. 평기를 하였고 뭐 기란기 아니고 평평할 평자를 써가지고 평기를 하였고 기미, 무오, 정화의 남방운에 기미, 무오, 정화가 있지요. 대운에 남방운에 발신하여 공명을 얻었으며 사화운은 공록의 자리에
들어오니 흉하다. 다음 사주 보겠습니다. 건명입니다. 임자, 년, 정미, 월, 정사, 일, 정미, 시. 건명에 임자, 정미, 정사, 정미. 대우는 무신, 기유, 경술, 신해, 임자, 개축 대운으로 순행합니다. 정사일과 정미 사이에 오화록 자리를 얻으니 사오미죠. 사오미가 화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와 미 사이에 오화, 그 사이 오화록이 된다 해서 그 공록격이 되는 겁니다. 정사일과 정미 사이에 오록자리를, 오화록자리를 얻으니 공록격인데, 흉한 것은 연지의 자수, 공록, 오화자를, 연지에 자수가 있죠. 자수, 공록, 오화자를 충함으로 합격이 되고, 삼정이 일임과 천간에 보면 정정정, 정이 3개 있죠. 정화가. 이 삼정이 그 연간에 있는 그 임수 있죠. 일임과 투합하며 질투하는 합입니다. 정임합이 되죠. 삼정과 일임이 투합하며 수화토수가 물과 불과 그 토와 수가 상전함으로 서로 싸움으로 부귀하지 못했다 하는 사주입니다. 양도 얼마 안 되는데 뭐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이상으로서 그 녹격강론에서 기록격과 공록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그 오늘 하지 않은 녹격 중에서 교록격과 전지교록, 협록격 정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